자, 이 사고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꼬리 물기, 뭐 꼬리 물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완전히 신호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는 뭐 저거 크게 다쳤겠어 했지만, 안전벨트를 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승객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무려 1년이나 추적 관찰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는데 이제 3천만 원이 넘는 이제 고액으로 합의가 됐는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다친? 그렇죠. 경미하게 다친 그 택시 기사분 역시 피해자 쪽에서 이제 크게 합의를 보는 거를 뭐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과하게 요구를 하시다가 결국 끝까지 합의를 못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사건에서는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은 주된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다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이 케이스도 2주 진단을 받은 택시기사랑은 합의를 못 봤지만 결국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승객분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뭐 인신에 구속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민사적 이제 보상 외에는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사고가 된 거죠.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사합의랑 형사합의는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민사합의금이든 형사합의금이든 다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취급이 되지만,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민사 손해배상금과 형사 운전자와 하는 형사 합의금을 두 개를 별개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보면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전치 2주니까 전치 2주는 보험사에서 보통 한 100만 원에서 최대한 2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금액은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형사합의금으로 뭐 그보다 훨씬 이제 과한 액수를 요구했다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은 드리기 어렵다 하니까 그러면 구속돼 하고 이제 가버리신 거죠. 그런데 뭐 구속되기는커녕 결과는 그렇게 끝났고 본인은 본인대로 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과한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합의 보실 때 경미하게 다치신 분들이 이렇게 과하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해가지고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약식 명령으로 약식 기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더 이상 이 운전자가 구속이 될 위험성은 없어진 상태가 그렇죠.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예 합의를 볼 의지가 꺾입니다. 그냥 그 순간 네. 그 가해자와 본인은 그냥 이제 인생에서 모든 게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도 배상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도의적으로는 형사 합의를 보는 게 맞겠지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하는 게 맞겠지만, 이 형사 합의금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처벌의 수위를 낮추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을 위험성을 줄이거나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좀 사고 났다고 조금 다쳤는데 뭐 기회 잡았어. 이번에 한몫 벌어보겠어. 그런 좀 그 마인드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이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닭 쫓던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내 상해가 뭐 심한 게 아니라면 적당한 타이밍에 형사 합의를 보시는 게 꼭 먹고 알 먹고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사고들을 보면 저렇게 무리하게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끼어드는 이런 운전자들은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되죠. 맞아요. 이 사고는 뭐 사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뭐 명백하게 뭐 황색불도 아니고 빨간불 들어왔는데 이미 저 직진하고 있는데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사고. 할 말이 없는 사고죠. 할 말이 없는 사고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내가 뭐 과실이 0이라 그래도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호를 위반해서 들어왔네? 받아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주의를 하셔서 혹시라도 신호를 위반해서 들어오는 차는 없는지 좀 주의를. 제가 저런 거 보면 이제 한 2초만 한번 호흡을 하고 출발한다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아쉬움이 좀. 그냥 클래스 한번 누르고 그냥 욕 한번 하면 되지. 굳이 그걸 가갖고 이제 보지도 않고, 사실 택시도 보면 시야가 가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간 거죠. 신호가 되니까.
저희는 가해 운전자를 변호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운전자가 자기가 뭐 잘했다고 하진 않죠. 그렇죠. 예, 당연히 본인의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피해자들한테 사죄를 하고. 예. 그래서 안전벨트를 처음에 의무 전자석에 도입된 시기가 꽤 예전이죠. 이제는 꽤 오래됐죠. 2018년도에 전자석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가지고 뒷좌석에 앉은 이제 동승자도 안전벨트를 안 했을 때는 뭐 운전자나 그 동승자에게 3만 원 이상의 어떤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네, 이제. 그러니까 13세 미만은 6만 원, 네. 그리고 13세 이상한테 6만 원, 3만 원인데 그 과태료를 이제 내야 되는 사람은 이제 운전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 택시 기사도 특별히 안전벨트 매세요 이렇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승객이 안전벨트 안 한 게 발견되면 택시 기사한테 이제 그렇죠. 벌금이 부과되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하고 됐는데 오래됐습니다 이 얘기. 네, 네, 네. 오래돼서 전자석 좌석띠 안전띠 안 하면 그러면 원래는 범칙금의 대상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고 영상도 보면 만일에 피해자 그 이제 승객께서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다면 뭐 그렇게까지 이제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제 직장 동료가 되게 아담한 여성이었어요. 여성 동료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큰 차 있잖아요. 체어맨 같은 큰 차에 이제 오른쪽 뒷좌석에 이렇게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사이로 톡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부터 무릎이 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뒷좌석 안전띠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택시를 타면 대부분 요즘 택시들은 이제 전기차니까 전기차는 굉장히 이제 소음 없이 부드럽게 가잖아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뭐 일반 차랑 조금 뭐 맞나요? 예. 가속도 토크가 좋습니다.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안전벨트, 그러니까 일반 가솔린 차를 탈 때보다 전기차를 타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되게 그래서 안전벨트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그래요. 하더라고요. 안전벨트는 사실 습관화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안전벨트 안 하면요, 뭐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출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습관화하시는 게 좋고 사소한 실수를 해서 난 사고, 경미해 보이는 사고도 상대의 상태에 따라서는 중상해로 갈 수가 있어요. 중상해로 가게 되면 그러면 형사 합의금을 굉장히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하시고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부상에 과하게 욕심부리지 않기. 그래. 예. 적절한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진단 주수의 형사 합의금은 원래 민사 손해배상하고 별도로 지급되다 보니까 뭐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단위를 곱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준점을 잡았었는데 저게 이렇게 신호 위반처럼 중대 과실이 들어간 사고는 또 조금 그거보다는 또 높게 부르기도 해요.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호 위반 명백히 이제 운전자 잘못으로 2주 정도 했다? 그러면은 보통 한 4,500 정도는 피해자 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보는데. 4,500. 실제로 지금 6주 미만은 500까지 지원을 했죠. 운전자 보험에서.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